오늘은 근감소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근육이 감소한다는 뜻인데, 네. 이제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이제 근력도 약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이제 많은 제한을 주게 되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가 있죠. 근육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모든 생활에 직결이 되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입 근육을 사용하고, 눈 깜빡거리는 것도 눈 근육이 쓰고, 호흡하는 것도 역시 근육이 쓰고, 뭐 물건 살 때 카드 지불하고 손을 움직이는 거, 걷는 거, 운동하는 거, 이제 모든 게 다 근육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근육이 한 6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소화도 시키게 되고, 이 근육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근육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근육이 힘을 내고 우리가 동작을 만들게 하고, 또 근육 속에 이제 혈액이 많아서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 그래서 모든 이제 성인병들을 많이 이제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죠. 게다가 이 근육 속에는 에너지가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어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 없이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감소증은 이렇게 흔치는 않고, 이제 제일 많은 거는 이제 노화에 따라서 이제 근육이 이제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한 1%씩 근육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한 80대가 되면 절반의 근육이 감소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약해지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넘어지기도 하고, 일단 일상생활도 힘들 정도로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뭐 질병이 있을 때, 뭐 수술하거나 뭐 항암 치료를 받거나 했을 때 이제 그 일시적으로 이제 근육을 안 쓰게 됨으로써 굉장히 근육이 약해지고 마르고 하면서 이런 근감소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을 때 많이 못 움직여서 많이 쓰지 않아서 이제 근육이 약해져서 이제 근육 감소가 오는,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근감소증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노화에 의한 게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주로 이제 노화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고, 주로 젊은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 있거나 수술했거나 다쳤거나 그럴 때 많이 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랬을 때 한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허벅지가 굉장히 가늘어져 있게 돼요. 그 결국 이게 근감소거든요. 그러니까 또 부상, 질병, 그 다음에 또 뭐 수술 이런 걸로 안 쓰게 되면 근육이 마르는 거죠. 위축이 되면서 이제 근감소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럼 나이랑 상관이 없는 거네요. 부상의 요인으로 근육이 감소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화에 의한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게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부상이나 질병 같은, 그리고 쓰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것들 때문에 2차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결국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잘 못 먹고 힘들고 이제 영양 부족이 되면서 활동도 많이 못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2차적인 이제 근감소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근육이 없어지게 되면 힘이 없어지죠. 힘이 없어지다 보면 운동을 제대로 못 하게 되고, 또 너무 약하면 잘 넘어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상으로 이어지고 낙상, 특히 노인들은 잘 넘어지잖아요. 그런 걸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근육이 마르면 그 부분은 이제 지방으로 채워져서 이제 비만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근육들이 약하면 아까 근육이 이제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또 다른 병이 생기겠죠. 당뇨라든지 이런 성인병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부족하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뭐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근육들이 이런 우리가 뼈 관절 이런 걸 보호하지만 내장도 보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호하지 못하면서 질병과 부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그게 이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그게 이제 질병으로 분류가 안 됐는데 2017년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근감독증을 이제 질병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등록이 돼 있죠. 그래서 하나의 질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질병이네요. 그렇죠. 근감독증 그것만 끝난이 아니라 그 2차적인, 3차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네. 하나는 자기 종아리를 엄지와 검지로 네. 종아리 둘레를 쟀을 때 이게 딱 맞으면 보통, 그래서 좀 남으면 정상,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서 근육이 더 가늘면 근감소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악력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악력을 측정을 해서 보통 남성은 40kg, 그 다음에 여성은 한 30kg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남자가 한 28kg, 여자가 한 18kg으로 줄면 이제 근감소증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15초 동안 네. 5번을 반복을 해서 할 수가 있으면 근감소증이 없고, 5번을 15초 동안 못하게 되면 근감소증이 있다고 또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근육량을 일단 측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근력을 측정을 하고, 다른 뭐 2차적인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좀 살펴서 해야 되겠죠. 일단 어떤 부상이나 질병, 이런 수술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근감소증이 오는데, 이제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운동선수 중에서 우리가 스케이트 이상화 선수 아시죠? 네네네. 무릎으로 이제 추격증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해서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운동을 많이 그만두고 했는데, 네. 결국 뭐 수술까지 가냐 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근육을 키우고 근력을 키워서 다시 그 메달을 딸 수 있을 정도로 근육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근육 감소가 오더라도 어떤 질병이나 부상이나 수술로 인해서 근육 감소가 오더라도 그걸 다시 만들면 다시 좀 튼튼하게 해서 일상생활은 혹은 뭐 운동 이런 거 다 무리없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육 감소가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상화 선수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일단 근육이 거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해주게 되면 근감소증이 이제 다시
되살아나서 정상적인 조직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근감소증이 왔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하면서 뭐 계란, 콩, 두부 이런 육류를 섭취를 하면서 이제 하루에 1kg당 한 1g 정도는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60kg 몸무게면 한 60g을 매일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결국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큰 근육 위주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그다음에 복부 근육, 허리 근육, 이 뭐 날개뼈 주변 근육 이런 큰 근육들을 먼저 이제 하면서 근력 강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후에 이제 뭐 손가락 근육이라든지 뭐 다른 작은 근육들은 이제 2차적으로 이제 강화 운동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해야지만 이게 근육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주의할 점은 근육 감소증이 있다고 해서 근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무조건 또 근력이 나쁘다고 해서 근감소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감소증이 있어도 근력을 튼튼하게 하면 웬만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감소증보다 근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손흥민 선수도 보면 사실 근육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우리 김연아 선수도 근육이 크진 않죠.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그건 뭐냐면 그 근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그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근육이 10개가 있는데 5개만 쓰는 사람하고 근육 10개가 있는데 10개를 다 쓰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더 효율적이겠어요? 근육 10개가 다 쓰는 사람. 그게 더 효율적이겠죠. 반면에 근육 20개 있는데 5개 쓰는 사람하고 근육이 7개밖에 없는데 7개 다 쓰는 사람하고 어떤 게 낫겠습니까? 근육이 7개밖에 없어도 다 쓰는 사람이 좋겠죠. 그게 바로 손흥민 선수하고 김연아 선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 이제 근육을 효율적으로 해서 모든 퍼포먼스를 다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달리기를 좀 할 때 쉽게 지쳐버리죠. 그러면 이제 근지구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육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쓰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좀 나쁜 근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만져서 이제 근육이 아픈 거예요. 단단한 근육들. 그러면 그것도 근육의 질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근육 쓰고 나면 또 여기저기 뭐 아파지는 거. 그런 근육들. 그게 질 나쁜 근육들인 거죠. 그래서 좋은 근육들은 눌러서 아프지 않고 말랑말랑하고 이제 오랫동안 쓸 수 있고 또 강한 힘을 낼 수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근육인 거죠. 그러면 근육량을 늘리되 질 좋은 근육을 늘려주는 게 좋다. 그렇죠. 그리고 질 좋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죠? 운동을 해야죠. 무조건 운동. 네, 운동을 하되 이런 이제 근육을 단순하게 이제 근력 운동 이거 뭐 바벨 들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이제 충분히 부드럽게 하면서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뭉친 근육은 좋은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근육을 가볍게 뭐 손으로 풀어준다든지 가볍게 마사지를 한다든지 체조를 한다든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해서 근육의 신전성, 이완성을 많이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해서 수축성을 늘리고 그래서 이렇게 수축과 이완이 잘 되는 근육들이 이제 좋은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큰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풀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이제 정리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합을 하거나 하면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역시 뭐 손으로 풀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열이 나면 얼음찜질을 해준다든지 또 끝나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마무리하는 운동, 정리 운동이라고 하죠. 네.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준비 운동이 필요하듯이 정리 운동도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네. 운동하기 전에 네. 충분히 근육을 풀고 마사지나 스트레칭이나 체조 같은 걸 해서 풀어주고 준비 운동을 해서 네. 그 다음에 본 운동을 하고 끝나고도 역시 풀어주고 스트레칭 해주고 이런 정리 운동 이게 필요한 거예요.